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어제 임시 승인 롤백 이슈로 시끌벅적했었습니다. 해외, 국내 가리지 않고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KYC 정식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임시 승인으로 롤백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컴플레인이 발생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임시 승인 롤백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롤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어팀이 의도한 롤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어팀의 공지나 메가모더, 모더들의 설명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가계정을 체크를 하고 그 해당 계정이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된 상태인지 체크하는 과정에서 계정을 정식 승인해서 임시 승인으로 롤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니스 검사를 랜덤으로 수차례 받게 하거나 또 비밀번호 변경과 같은 액션을 취한다면은 다시 정식 승인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롤백이 진행되는 범위가 해당 개개인에게 다 핀포인팅 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그룹 전체에게 실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유저들도 함께 이런 현상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서 이런 컴플레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그로 인해서 임시 승인으로 롤백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히스토리상에서 체크가 된 부분이고요. 이는 해외, 국내 모더님들이 버그에 의한 롤백일 때는 이건 버그 때문이다 이렇게 공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게 버그로 인해서 생긴 현상인지 아니면 코어팀에서 의도한 것인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엊그제 파이챗방을 보시면 니콜라스의 짧은 공지글이 있었습니다. 팝업 창에서 안내되는 이 조치를 따라 임시 KYC 상태를 해결하고 마이그레이션 준비를 위해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십시오. 추가 라이브니스 검사를 요청하는 팝업 창을 닫지 않으면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체크리스트 완료, 임시 승인 그리고 라이브니스 검사를 니콜라스가 직접 언급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대거 롤백 현상이 코어팀에서 의도한 부분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예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요. 해외 인플루언서 계정을 보면요. 2년 전에 KYC를 통과하였고 몇 달 전에도 라이브니스 검사를 통과를 했는데 벌써 두 번째 KYC 임시 승인이 일어났다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댓글을 보면요 짧은 설문조사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 KYC 임시 승인에 묶여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여기에 무려 73%가 그렇다 아니다가 26%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 질문에는 KYC 임시 승인자가 더 많이 참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컴플레인을 하는 글에 댓글로 달린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고요. 그래서 이 비율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힘이 들겠지만 어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역시나 제 커뮤니티 방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다시 롤백이 되었음을 언급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이제는 롤백이 두세 번 이상 된 분들도 워낙 많으셔서 이제는 크게 놀라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오랜만에 캔니님과 또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를 해 보았는데요. 참고로 캔니님은 국내 파이 인플루언서이고 해외 여러 개발자나 메가모더 인플루언서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고 또 파이 관련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을 해주려는 몇 안 되는 파이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캔니님도 어제 임시 승인으로 롤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캔니님 주변의 개발자들도 함께 롤백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 대화 내용을 공유받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1일에 한 개발자와 코어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에서도 개발자는 임시 승인의 이 롤백에 대한 컴플레인을 코어팀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임시 승인으로 전환된 계정의 경우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KYC 신청 또는 이의 제기 과정에서 미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파이오니어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 조금은 원론적인 답변처럼 보이지만 이 대화는 1월 11일에 대화이긴 하지만 코어팀이 그때까지도 임시 승인에 대해서는 큰 특이사항이 없고 기존의 스탠스와 동일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채팅창을 한번 살펴보면요. 국내 모더님의 답변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임시 승인 롤백은 해외 모더들 중에서도 롤백이 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롤백이 되었다가 다시 복구된 모더가 있다. 이런 대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고 또 이탈리아의 메가모더의 대화를 보면은 모더들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네 확실히 모더들도 롤백은 존재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현재 이 현상이 의심받는 일부 유저들에게 핀포인팅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전체적으로 랜덤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가깝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옆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임시 승인으로 롤백이 돼서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랜덤으로 그룹별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 커뮤니티 앱을 보시면요, 현재 모든 앱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다시 재세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유일하게 맵 오브 파이 앱만이 코어 팀에 의해서 정식으로 확인된 앱으로 등록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맵 오브 파이에서도 이제는 다시 확인되지 않은 앱으로 재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디스코드 창에서 맵 오브 파이 개발자 이 필립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파이패스 이벤트가 진행이 될 때는 맵 오브 파이 앱이 검증된 앱으로 설정이 되었지만 파이패스트가 종료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어팀에서 에코시스템 메인넷 목록을 새로 설정을 하였고요, 또 코어팀에서 미리 이 필립 개발자에게 알려주어서 현재 파이 브라우저의 모든 앱들을 공평하게 다시 재세팅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앱들을 다시 동일한 시점으로 되돌려서 평가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필립 개발자는 이 앱에 어떤 표시가 뜨든 당장은 크게 상관을 하지 않지만 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맵 오브 파이는 가장 맨 상단에 위치하는 앱이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상단에 노출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본인에겐 큰 의미가 있는 지표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노출 순위가 유저들의 사용량과 관계가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티안의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안이라면 파이에서 가장 거대한 어닝팀을 보유하고 있고 파이의 채굴량을 보더라도 이미 6개월 전에 400만 파이를 넘었는데요, 가장 큰 고래 계정 중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KYC 유예 기간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본인과 같은 경우는 어닝팀이 너무 많아서인지 추천인 목록을 보려고 할 때마다 충돌이 발생을 해서 본인 레퍼럴 팀에게 채굴이나 KYC 리마인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활성화 채굴률이 매우 저조해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본인이 채굴한 코인의 95% 정도를 잃을 것 같고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80% 정도는 잃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6개월 전에 이미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을 비롯해서 여러 어닝팀이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통계 자료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어닝팀 멤버가 KYC에 관심이 없고 통과를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KYC 유예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파이앱 상단에 보이는 높은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제 설명이었고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정도에 분석을 해보았을 때 총 어닝팀이 32,800명 정도였는데 이 중 약 1,750명 정도만 채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전체 약 5% 인원만이 활성 채굴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는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채굴 인원을 모은 것이 아니죠. 온라인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특정할 수 없는 인원들이 레퍼럴이 되었기 때문에 이 레퍼럴 넘버가 높아질수록 활성 채굴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크리스티안을 비롯해서 10명에서 20명의 고래 계정의 채굴률을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활성화 채굴률의 비율이 거의 통계에 맞아 들어간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웨스 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총 어닝팀이 3,184명이었고요. 이 중 282명만이 채굴을 한다라고 영상에서 공유를 해줬는데 당시 채굴률이 약 9%에서 1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래 계정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면은 어닝팀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활성 채굴률은 낮아지는 게 보통이고요. 그래서 어닝팀의 이 수치가 웨스 스펜서보다 좀 더 낮은, 예를 들어서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활성 채굴률이 15에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6개월 전에 측정한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이 시작이 됐죠. 하지만 그 기간이 실시가 되었다고 해서 이 활성 채굴률 수치가 크게 변화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크리스티안이 며칠 전에 밝힌 이 5%도 그렇고요. 다른 고래 계정들도 보았을 때 6개월 전이나 현재나 활성 채굴률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래 계정의 특성을 보았을 때는 빠르게 많은 유저들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매우 초창기 때 이 파이 프로모션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에 가입된 유저일수록 이탈률이 높습니다. 즉 2019년, 20년, 21년에 가입한 유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계정일수록 계정 탈퇴를 하거나 완전히 파이 생태계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유저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는 현재 1,750명 정도가 채굴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유저 중 신규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계정을 분석을 해보더라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이는 인플루언서들의 실제 보상률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안 경우는 본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파이코인의 양을 현실적으로는 5% 그리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20%까지 본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 계산식이 매우 현실적인 범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저 400만 개가 넘는 파이 채굴량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약 5% 정도라면은 약 20만 개의 파이코인이 되는 것이고요. 저 중에서 20%까지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약 80만 개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통계에 따르면 20%까지는 힘들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20만 개와 80만 개 중간쯤 어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50만 개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퍼럴 부자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노드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레퍼럴이 많기 때문에 따로 노드를 운영하지 않고 또 P2P 거래로 매집을 진행을 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순수 레퍼럴 보너스 양으로만 보상을 기대는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파이 생태계에서 아무리 고래 계정이라 하더라도 크리스티안 정도도 최대 80만 개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50만 개 또는 그 이하 20만 개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일반 고래 계정들이 쉽게 50만 개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